여러분,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흥다그룹 또 장난이 아닙니다. 파산 위기에 처해졌다. 이런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단서인데요.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올빼미 공시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달러채 3천억 원 상환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3천억 원 상환 어렵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간 흥다의 문제가 점점 커졌었는데 지금 그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흥다 파산은요 카운트다운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카운트다운만 남았다. 사실 홍콩 증권거래소에 이렇게 올빼미 공시가 이게 기습적으로 저녁에 남몰래 공시한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 말은 흥다의 어떤 위험성이 지금 그만큼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만기했던 2억 6천만 달러 그 정도의 달러 채권인데 이것을 상환하지 못했거든요. 이거를 내년 1월까지 3개월 연장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결국은 달러 채권에 대한 상환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흥다그룹의 파산이 점점 현실화되고 가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이 와중에 이제 중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요 잘못하면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에도. 그러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경착륙은 막아야 되겠다. 경착륙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중국 정부조차 나섰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확장될지예요. 일단 중국 정부가 나섰는 것 중에 광동성 정부가 나서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부채가 연착륙을 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흥다그룹을 구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흥다 문제는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제로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흥다 부채는요 이게 해결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9일, 26일, 12월 28일까지 지금 흥다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10월 달 것을 한 달을 미룰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디폴트가 도착을 하면 한 달 안에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디폴트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채권자하고 협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미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밀려왔는데 결국 말입니다. 지금 달러 채권을 제대로 갚지 못한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고 그 결론에 따라서 흥다그룹은 산산이 조각조각 부서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룹 전체를 분해 해체해서 각자 도생하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그만큼 흥다그룹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흥다그룹의 부채입니다. 흥다그룹의 전체 부채가 너무나 많습니다. 올 6월 말 현재 355조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360조 우리 돈으로 360조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기 자본은 74조인데 이게 부채 비율이 480%가 아니라 500%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어떨까요?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지금까지 미국에서도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흥다그룹의 어떤 파산이나
도사는 중국 내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를 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서 이게 말이 바뀝니다. 당장 말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조차도 말이 바뀝니다. 이게 한 달 만에 완전히 바꿨어요. 헝다그룹의 파산은 글로벌 위기로 변질 위험이 있다. 이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심각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장만 이사회 의장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헝다그룹의 위험은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제닛 옐린 미국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헝다그룹의 파산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말입니다. 그 이유가 규모가 워낙 많은 데다가 그림자 부채는 도대체 가늠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 부채는. 달러 채권이나 위안화 채권이나 이런 것은 눈에 드러나니까 아닌데 그 외에 그림자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용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시공사한테다가 돈을 주지 않았다든가 혹은 자재값을 주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건설 현장에 농민공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허다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중국도 말입니다. 우리처럼 선분양 후 입주입니다. 그러면 선분양금이 또 얼마나 많이 받아서 땡겼는지 모를 정도니까 이런 위험들이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지방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하든 해결을 보자 경착륙은 막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지방정부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나와서 또 보상을 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중국 기업의 부채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기업 부채 비율이 거의 1등이에요. 1등. 그 정도로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헝다그룹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만약에 있다면 다른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충격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중국은 지금 재정 적자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헝다그룹은 결국 스스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실제로 말입니다. 중국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비록 이게 유허라고 부총리가 있습니다. 경제 책사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유허라고 여기가 비록 부동산 시장에서 개별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문제예요. 헝다그룹의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험은 전체적으로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큰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쉽게 말하면 경착륙은 아니지만 연착륙으로 어떻게 하든 막아보자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연착륙으로. 경착륙이라는 게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헝다그룹을 다 파산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살릴 곳은 살리고 옥석가리기를 한 다음에 해보자는 게 지금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인 듯 보입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워낙 부채가 세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지금 부동산을 엄청 샀잖아요. 아파트도 많이 사고 빌딩도 많이 사고 그들 중에 헝다그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시장에다가 아파트를 내놓고 빌딩을 내놓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가능성 수준이긴 하지만 일단 미국의 재무장관이나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헝다그룹의 부채는 글로벌 위기의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헝다 위험이 한국 경제 전체에다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